근데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들 정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2,000명을 1년에 늘려서 5년 동안 10,000명 늘리겠다. 아니 이러니 의사들이 파업으로 저항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국내 사정이 복잡하니까 난 또 독일에 못 간다. 이런 식의 논리 모순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모든 거를 다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국정 난맥상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도 약간 그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요? 지금 예. 의대 정원이 대략 3,000명 정도잖아요. 3,050 몇 명 정도인데 이걸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더 늘려서 5,000명 이상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핵폭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무리란 말이죠. 예, 예. 갑자기 기존 정원의 70%를 늘려서 뽑아서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보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전공이나 기존의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의 파업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부러 예.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숫자 부분이 너무 커서. 예.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장인이 예. 과거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가 그렇죠. 처음 도입되게 만들었고 예. 그 파업 유도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폐공사의 그 노조 직원들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실은 그때 노조를 일망타진하는 작전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게. 예. 그랬죠.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왜냐하면 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의사들 돈 많이 번다. 그렇죠. 그리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하면서 총선에 어떤 그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러고서야 당장 내년 입시부터 70%를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조금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국민들께서 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한 번에 늘리잖아요. 의료 실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부학이나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그 이게 다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턱대고 지금 늘린다니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들은 건보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국가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받고 싶은 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도 숫자를 늘린다 그러면 반발을 합니다. 네, 근데 하물며 의사들은 가격도 통제돼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거 저항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부의 안을 봐도요. 내부 보고서에는 1년에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 늘리는 게 적절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뜬금없이 2,000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업 유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예. 지금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필수 의료의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의사를 많이 뽑으면은 지금도 부족하고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의료 수가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거 용기 있게 의료 수가 문제를 얘기해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를 해야 의사들도 가가지고 기계도 빌려오고 임대료도 다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의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안 내려가니까 의사들을 타박하고 의사들 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무분별하게 의사만 늘려가지고는 예. 이거는 아무런 그 효과가 없다. 그리고 지방의료 소멸과 필수의료계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문제를 건드는 그 개혁의 용기를 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의사정원 관련해서는 다른 거는 뭐 논박이 있어요. 뭐 인원수에 대해서 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정원 문제를 고민했잖아요. 맞아요. 400명 정도 그렇죠. 증원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왔었죠. 순차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반발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엄청나게 근데 반발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2,000명을 늘려가지고 현장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저는 하나 같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 한다면 해. 이런 기저가 늘 깔려 있어요. 이 국정기조에.
그러면 69시간 노동을 할 때도 네, 맞아요. 뭐 중소기업의 어떤 난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을 문재인 정부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청취하면서 52시간을 지켜가면서 48시간으로 가서 예. 노동 여건을 좀 더 풍족하게 하자. 그리고 기업에는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이런 균형론에 있어서 국정을 고민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업이 들어보고 저희 힘듭니다. 근로난이 있습니다. 그래 69시간 일할 사람들은 마음껏 일하고 힘들으면 뭐 어떻게 되든 몰라. 그다음에 수능 문제 킬러 문항 보십시오. 즉흥적이에요. 맞아요. 이런 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수를 할 때 이걸 하나의 카르텔로 묶어서 여기 이익 집단이다. 특혜받는 집단이다 하면서 2,000명 늘려버려. 다 파업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지지층, 의사를 바라보는데 반감을 가진 지지층한테 뭔가 표를 얻기 위한 좀 생각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매우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예, 지금 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거의 찬성이 거의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의사들이 여론이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2,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짐으로써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여론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지율이 그렇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담에서 해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게 의사정원 확대 덕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게 첫 번째 기억해 보십시오. 초반에 노조 때렸습니다. 건설 노조 때려가지고 지지율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 때렸죠. 네. 방송국 악마화해가지고 또 지지율 올리죠. 그 다음 사교육 강사 때려가지고 또 지지율 올립니다. 민주당은 상시로 악마화돼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동료 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들 때려잡아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전형적으로 검사들이 본인들이 선을 독점한다. 우리는 누굴 처벌하는 존재였다. 우린 선의 독점. 그러면서 모든 걸 악마화하면서 카르텔로 묶어가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걸 깨겠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던져가지고 국민들 피해만 보게 하고 자기들 지지율만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도가 나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 악마화 패턴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회로 한번 가볼게요. 여야가 단수공천에 속도를 냈습니다. 총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데는 뭐 인천 계양을입니다. 그러니까 명룡대전 원희룡 전 장관 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그러니까 이게 진검승부가 될까요? 이번 총선에서 하여튼 가장 핫한 지역구는 누가 뭐래도 인천 계양을이 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라는 빅매치가 성사가 됐고 거기에 흥행 요소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출마를 했잖아요. 그럼 아니 과연 거의 뭐 이재명을 잡아라 아니, 뭐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끝까지 완주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희룡 장관 공천이 그 경선이나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도 지금 스탠스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천 결과에 승복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탈당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끝까지 후보로 완주를 할지를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탈당해서 뭐 개혁신당의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또 변수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